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 민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알리바바에 대한 실적 팔로우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날 알리바바의 어닝 리포트가 발표가 되었고요. EPS의 경우는 1.75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의 기대감에서 0.19달러치를 만족해주지 못했고요. 매출액은 31.43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지만 애널리스트의 예측 대비해서 638.61밀리언 달러 정도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를 EPS 그리고 레비뉴에서 둘 다 만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주가는 자그마치 이렇게 11.13%나 빠졌습니다. 저 또한 알리바바의 주주로서 꽤나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날 엔비디아가 무려 8%나 올랐는데 알리바바가 그걸 상쇄시켰으니 말이죠. 장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과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적을 봤을 때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과연 과한처사였을까요? 알리바바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을 세그먼트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알리바바의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Total Commerce, Cloud Computing, Digital Media and Entertainment, Innovation Initiatives and Others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Total Commerce는 전체 매출액의 이렇게 85%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매출액에서도 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 토럴 커머스 분야에서 31%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성장률입니다. 게다가 알리바바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이미 성장을 이룬 제법 큰 대기업인 것이죠. 31%의 매출 성장률을 이끈 이 토럴 커머스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China Commerce Retail, International Commerce Retail, 그리고 International Commerce Wholesale 이 세 가지 분야에서 33%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일궈냄에 따라서 얻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큰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단연코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각 세그먼트의 활약으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전체 매출액 성장률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29%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이유로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리바바 그룹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Annual Active Consumer라고 연 단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리바바를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알리바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2억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3분기에 알리바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1억 8천만 명으로 1년 사이에 6,2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매 분기마다 5%씩 성장한 것이며 연으로 환산하면 알리바바의 유저들이 20%나 증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해외 이용자들은 훨씬 더 크게 성장했는데요. 알리바바의 전체 이용자인 12억 4천만 명 중에서 해외 이용자는 2억 8,500만 명으로 전분기인 2021년 2분기 2억 6,500만 명 대비해서 8%에 달하는 2천만 명이 상승을 했고요. 이것을 연 성장률로 환산하면 30% 정도의 성장률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내에서의 이용자보다 해외에서의 이용자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3.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3%라는 훌륭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 주었고요. 이커머스 이외의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EBITDA를 발생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렇게 61밀리언 달러의 EBITDA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earning per share 그리고 매출을 미스했다는 것 외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일까요? earning per share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순이익을 보시면은 여기 2021년 3분기 기준 4.4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9%나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몇 프로도 아니고 40% 가까운 수치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빠졌기에 충분히 깜짝 놀랄 수 있겠는데요. 알리바바는 이에 관해서 약 12,575밀리언 RMB에 달하는 돈을 커머스 세그먼트 내에 있는 Taobao Deals, Local Consumer Service, Community Marketplace 그리고 라자다에 투자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12,575밀리언 RMB에 달하는 돈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1.9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돈이고요. 이것을 4.4빌리언 달러에 다시 더하면은 거의 6.4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돈이니 이 문장에 다음과 같은 적혀있는 의미대로 Excluding the impact of this investment, profits of our commerce segment would have remained stable year over year 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말이죠. 알리바바가 투자를 감행하지 않았다면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리 없으며 알리바바 실적 이전에 다음과 같은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쇼티지고요. 두 번째는
에버그란데와 같은 부동산 이슈가 있었고, 세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에 가장 낮은 GDP 성장률을 중국이 겪었으며,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테크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알리바바가 있다면은 미국엔 아마존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또한 두 번 연속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을 보여준 바가 있죠. 이러한 외적 이슈로 인해서 알리바바는 영업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재무제표를 샅샅이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으며, 알리바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오버리액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알리바바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15.50으로 지난 9년 동안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날 34 정도의 PE 멀티플을 받던 기업이 지금은 반토막이 나서 15.50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지난 9년 동안 알리바바의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20.55%로 알리바바는 적어도 20.6의 멀티플을 인정받아야 하며, 만약 PE 멀티플 20.6을 인정받게 된다면 알리바바는 지금을 기준으로 46.4%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알리바바의 적중가는 최소 205.45달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 오렌지 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받아야 할 멀티플보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예상 성장률을 감안해서 시장이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바라보는 멀티플은 32.2로, 만약 32.2의 멀티플까지 가게 된다면 알리바바의 적중가는 322.35달러로 약 129%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산출한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모든 주가는 미래 프리 캐시플로우를 오늘날의 가치로 할인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넣었고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성장률이 다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7.5%로 잡았으며, 알리바바의 현금과 부채를 감안했을 때 알리바바의 적중가는 304.34달러가 나옵니다. 기왕이면은 Margin of Safety를 두어서 조금 더 주가를 싸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Margin of Safety를 20% 두면은 알리바바의 적중가는 243.34달러로 243달러 아래부터는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알리바바는 오늘날 기준으로 140.34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알리바바는 최소 73% 그리고 최대 117% 정도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리바바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알리바바의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EPS 그리고 매출액 모두 만족시켜주지 못했지만 11%가 하락할 정도로 알리바바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알리바바를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만큼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알리바바를 통해서 장기 투자가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은 강하며 기업의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앞으로 가지 못한 것이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힘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